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동물복지 국회 포럼이 지난달에 결성이 되고 오늘 첫 번째로 여는 토론회인데요. 제목이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입니다.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성공회대학교 교수 박창길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물보호단체 생명체 학대 방지 포럼의 임원으로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뜻깊은 자리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사를 하면서 생각나는 게 18대 국회에서 지금 문정림 의원이나 장한혜 의원처럼 아주 열심히 동물보호법을 하시고 성과는 못 내셨는데 배은희 의원께서 타개하신 이런 생각이 나시고 배은희 의원이 아마 계셨으면 이런 포럼에 참여하시지 않으셨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동물보호, 이 초대 동물보호 과장으로서 굉장한 기획력을 보여주시고 없는 데서도 부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영윤 과장도 이 중간에 몇 해 전에 아깝게 사고로 타개하셨습니다. 그런 점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런 뜻깊은 행사에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까 싶습니다. 네. 저는 5개년 계획을 보면서 이게 상당히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왜 희망인가? 여기 보면은 그동안 동물단체, 보호단체 수건인 직영동물 보호소, 이거 뭐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거에 관해서 어쨌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하겠다, 14개 지자체나 이런 데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또 예산을 30억에서 조금 조정해가지고 상향할 생각도 있다. 이런 거는 이 공식적으로 그런 거는 희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보호단체에서 그동안에 이 법도 법이지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농수산식품부에서 제도권 교육을 갖다 그 내용에 담았고 이런 내용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또 이 공장식 축산의 대표적인 강건식 철망상자 사육법을 어쨌든 말이지만 이 종합계획에서 점진적인 폐쇄할 수 있는 로드맵을 그려보겠다. 이런 내용도 희망적이고 또 학교 동물 실험을 갖다 금지하겠다. 영국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에 동물 실험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라에서 일단 이걸 한번 의제로 삼았는 거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이 희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희망으로 느껴지고 이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5개년 계획은 2011년도 김효석 의원께서 이 농식품부의 반대도 불구하고 추진한 동물보호법의 결과로 이 5개년 계획이 수립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희망이 느껴지는 이유는 동물단체나 동물활동가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동물보호법이 강화돼야 된다,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동물보호법 강화에 매진해보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나면서 보니까 법은 있는데 행정이 없다 말이죠. 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를 너무 많이 받고 이래서 결국은 법도 법이지만 행정이 중요하다, 행정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5개년 계획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책을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 여기 가서 비관적으로 문제점으로 느껴지는 점이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박충근 사무관님하고 간단하게 통화를 했는데 가급적 격려를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이게 박충근 사무관님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오시는 분인데 오히려 문제점이나 이런 점을 아심으로 해서 사무관으로서 기하실 기회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사례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18대 국회 이전에는 유기동물 보호소, 보호센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늘 2010년도 초기부터 되는 게 애견 번식업체, 이 동물 생산업체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언론의 조명을 안 받은 적이 없고 2011년도 MBC에서 도시의 계획부터 출발해가지고 작년에 2014년도 4월 9일에는 이 모 방송사에서 누가 내 반려동물을 죽였나 이런 프로가 나갔습니다.
이 프로가 이 프로에서 보면은 이 지방자치단체 김포시나 고양시의 담당 공무원을 면담을 했는데 이분들이 번식장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김포시 담당 공무원한테 번식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느냐 이러니까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김포시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 다르고 이게 문제가 된 거는 예를 들어 동물보호단체에서 이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그 북구 이 인천시 북구의 불법 도살합죄를 문제 삼아 가지고 구청장의 사과를 받아낸다든지 또는 가라라도 이런 동물단체가 한 일이 있었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서 전혀 현황 파악도 한 적이 없고 이 사항에 관해서 이 농림부 담당 사무관께서 미신고 등록업체에 대해서 벌금까지 부과된 경우는 지금까지 보고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런 공식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동물보호법에 보면은 이 동물생산업체에 관해서는 일정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지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은 벌금을 물게 돼가 있는데 이런 법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다시 법을 강화해야 된다. 예, 방송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은 이 애견 번식업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을 듣고 싶은 이야기가 동물보호법이나 벌칙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한 번도 이렇게 처벌되지 않는 이런 그 행정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물보호법이 없는 게 아니라 동물보호 행정이 없다. 동물보호 행정이 실종됐다 말이죠. 그래서 좀 더 한 걸음 나가지고 동물보호 행정 자체가 그 유기동물이다 말이죠. 버려진 그 존재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이 많은 지역이 단 한 건도 단속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행정력이 부족해가지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문제가 되고 이런 지도 감독의 실종은 이 애견 문제뿐만 번식업체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보편적이라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번식업체에 관한 감독이나 이것만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최소한도의 그 감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전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검찰의 기획수사처럼 단 한 건이라도 잡아가지고 처벌을 하게 되면은 아 이것도 법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인데 그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자치구에 관해서 예를 들어 강동구나 고양시에다가 이런 데다가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은 법에 정해진 아까 이야기하는 박충근 사무관께서 있는 동물원의 관리 의무나 이걸 한 적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뭐 나오는 거는 개똥 때문에 치우라고 민원이 발생해서 한 거, 소음 때문에 한 그런 내용밖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우리나라 동물보호 행정이 실종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 김효석 의원이 이 농림식품부에 받아서 낸 결과에 보면은 대전, 광주, 경기, 강원 할 것 없이 한 번도 지도 감독한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문제라는 거죠. 문제다. 지도 감독이 실종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종합계획도 보면은 반려동물 산업에 관해서 최소한도 규제도 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이 제도권 내로 끌어들인다는 말이 규제를 푼다는 이야기거든요. 규제를 풀고 시설 자금을 축산 현대화 자금을 줘가지고 육성하겠다는 내용인데 전체적인 동물단체 이견은 또는 선진국의 예는 미국의 예는 동물 판매업이나 번식업이 폐지돼야 될 산업이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시장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농림부의 근본적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이 애견 번식업체 문제뿐만 아니라 실종된 법률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동물감시원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동물보호센터 지침을 만들자고 동물단체가 주장을 해가지고 2011년도 법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이 지침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면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 안을 만든 사람한테 오면서 이 9호선 이 전철을 타고 오면서 그때 그게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자기가 그 프로젝트 용역을 해가지고 안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 부처에
그 제출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출한 지가 벌써 4, 5년 됐고 이 안이 해마다 농림부에 보면은 동물 그 보호센터 지침을 만든다는 게 안건으로 들어가 있고 느닷없이 이번에 5개년 계획안에서 또다시 그 동물보호센터의 지침을 만든다는 게 얼굴을 들이밀고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보기에 네가 무슨 염치로 여기에 또 올라왔느냐 이런 타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이외에도 이 말썽 많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나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런 내용이 그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동물시설의 출입검사 이런 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이런 점이 그 문제고 오히려 이 정부의 이번 정책을 보면은 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규제 없는 산업 육성이 기조가 되어 있고 그렇다는 점이 저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동물복지 계획을 보면서 이 농림부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 말이죠. 이게 그 어머니를 가장한 예를 들어가지고 호랑이가 말이죠. 그 아이들한테 와서 내가 너 엄마다 하는 그런 말이죠. 호랑이 손 같은 게 보여지는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이 사무관님이 혼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농림부의 또는 농림부 장관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내년에 총선이면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우리가 무슨 정책을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입장을 밝혀줘야지만 이 고쳐져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이 길고양이 산업은 중성화 사업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게 중성화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외국의 제도는 길고양이 집단 피랄 콜론이라는데 그 서식군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권리 또 길고양이를 아끼는 사람이 보호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서 이 길고양이 중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그런 내용은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중성화를 많이 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이 철학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가보시죠.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 분야에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불안정하고 있어가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으로는 동물실험 제도에 보면은 동물실험 제도는 제가 보기에 비교적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있고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와가지고 있어가지고 반려동물 분야하고는 좀 대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계획을 보면서 기존에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실정은 이거는 보완할 수준이 아니라 크게 틀을 바꿔야 될 수준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많은 실험시설에 이게 후진적이다 말이죠. 후진적이다. 이거 뒤떨어졌다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이나 싱가포르, 일본 비해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미국이 1984년도에 동물실험법을 만들고 이러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말이죠. 그런 내용을 한번 보면은 첫째 많은 실험시설이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이 이 매뉴얼 됐는데 아주 조야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고 외국처럼 매뉴얼에는 이 정책도 있고 원칙도 있고 윤리적인 은명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없이 아주 조야한 이 매뉴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동물이 가진 명확한 복지 욕구 이게 지침에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이 5가지 자유와 같은 이런 내용이 또는 자유란 말을 안 쓰더라도 이런 명백한 내용이 지침이나 법률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적인 인식도 없다고 봅니다. 윤리적인 인식이 없어가지고 이 매뉴얼에 그런 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윤리적인 인식의 대표적인 거는 이번에 오면서 보니까 문정림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에 보면은 이 실험동물은 이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인도적으로 처우받아야 할 존재고 단지 실험의 도구만으로서 여기서는 안 된다. 이런 간단한 문구가 있는데 이게 실험동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정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교육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린시플이 없는
그 우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이 대체법도 심도 있게 논의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건성으로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최근에 제가 그 유수한 병원에 관해서 지난 3년 동안에 그 동물보호법에 의한 대체법에 의해서 대체가 된 사례가 몇 개가 있는지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단 한 건도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각 실험시설마다 지침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지침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실험기관이 여럿 있습니다. 여럿 있고 이래서 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저희 나라의 그 동물 실험 지침은 미국, 영국이나 싱가포르, 일본에 대해서 뒤떨어지고 농식품부에서 다시 한번 국가동물실험 지침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과거에도 했는데 이번에 결국은 식약처하고 농식품부 이외에 교육부를 하나 더 합친 것밖에 없거든요. 교육부를 하나 합친 것밖에 없어가지고 다음에는 할 때는 인터넷으로 국가동물실험 지침 하면 이게 나올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구글에 들어가서 싱가포르 동물실험 지침 하면 다 나오고 오스트레일리아 동물실험 지침 하면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실험 지침 쳐도 나오지가 않거든요. 이게 지침을 쳐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실험자들이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준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초대 식약처에 동물실험윤리위원을 했습니다. 2000년도 초에.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아는데 우리나라의 그 사육실이 축산 인증제에 나온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가 나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은 돼지에 관해서 이 분만틀을 사용해가 하는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놀라게 되고 이러는데 이런 면에서 실험실이 매우 열악하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비글 같은 사육실을 가보면은 이게 군부대 사격장에 온 것처럼 이 비글들이 취재되고 말이죠. 그죠? 취재되고 이래가지고 귀를 막고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말이죠. 가슴이 너무 괴로운 현실이죠. 그런데 그 실험기관에서는 왜 이 개들이 이렇게 짖는 건지, 이 개들이 원래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짖는 건지에 대한 그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가 보죠. 그리고 이런 점에서 문제고, 더더구나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는 다시 예를 들어가서 농림부나 식약처가 이 국가동물실험 지침을 만들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기들 자체부터 지금 가진 지침을 좀 미국의 1980년대 수준으로 지침을 맞춰달라. 그러면 안 그러면은 EU의 동물실험 지침 수준으로 만들어달라. 그리고 국제적인 인정도 받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과학원이라든지 검역검사본부, 식약처가 지침을 보면은 이게 국제적인 수준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국가동물실험 지침을 만들 수 있을 건가. 그래서 저는 이게 식약처, 이 검역검사본부, 축산과학원이 적어도 다른 99 실험기관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 한 곳만이라도 미국 수준의 또는 유럽 수준의 지침도 만들고 그 수준으로 관리해달라. 그래야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시죠. 그래서 그 외에는 뭐 부수적인 건데 이 동물 실험에 관해서는 그 의무 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이걸 해도 이 실험시설이 좋아야 되는데 득이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기관윤리위원회 임상실험인가 같은 경우는 이걸 잘못하면 연구비에 연계가 돼가지고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각 실험시설은 연구비가 만약 조금이라도 한다 그러면 연구자들도 혈안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 연구비 지급, 과학재단이나 국가식약처의 연구비 지급이 동물 이런 실험시설에 평가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런 인센티브가 돼야 된다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주요 지침이 법규화되어 있고 이러면은 이번에 문정희 위원께서 일부 원칙을 고시화하라 이런 거는 적절하다고 보고 원칙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크리티컬한 점, 빠져나갈 점은 이 고시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이 협회라 이해하는 그 감독은 전문성은 있지만 공공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협회에서 진짜 이 감독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엄명을 하고 이러면은 제가 신뢰를 할 텐데 그러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를 들어 이 농림부 검역검사본부에서 명예감시원을 모집하면 저도 명예감시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또는 외부 동물실험윤리위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전문적인 협회도 참여하는 공공성 있는 그 감독제도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 또 정보 공개도 말이죠. 정보 공개도 해야 된다. 일본의 동물실험기관 같은 경우는 도쿄나 오사카 대학은 이 동물실험 현황을 전부 홈페이지에 올리고 동물실험 지침도 다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나라는 모든 게 기밀사항으로 언급이 돼가지고 이걸 외부에 이야기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실험 현황, 지침, 실사 등의 개별 정보를 갖다가 상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 실험동물에 관한 그 정보안에 관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점입니다. 다음에 농장동물에 관해서 이 농장동물이야말로 진짜 이번에 희망을 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가 크게 희망을 줍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강금식 사육 방법의 철폐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 체계화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거,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저로 와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난해 그 조류독감이나 구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이게 공장식 사육에 문제점을 있다는 걸 문제를 제기하고, 저희 시민단체들도 이 관리과에 이번에 다른 자를 가셨지만 끊임없이 이런 걸 요구를 했습니다. 얻어가는 얻어진 상태인데. 박 교수님, 네. 시간상 조금 더 서둘러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걸로서 한 1, 2분 뒤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우리나라 이 기준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농장동물 실태에 관해서 단 하나의 실태조사도 없습니다. 이게 복지동물에 관해서는 정황 교수님께서 하셨지만, 그리고 그 실태도 농장 수가 얼마인가 이런 실태가 아니고 동물 복지에 관점을 둔 실태조사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이게 없이 어떻게 하면 기준을 만들 수 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이게 없이 어떻게 하면 공장식 사육을 철폐할 수 있고, 이걸 하려면 높은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탄탄한 사실조사가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야생동식물법에서는 서식 실태조사라든지 해양생태계 기본조사가 있어가지고 이 탄탄한 조사를 할 수가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없이 일례적으로 부족한 실태조사로서 이 어렵고 국민적인 갈등이 많은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에 관해서는 이 영국의 검역검사본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첨부 자료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에 관해서 이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교육이 소비 촉진과 산업 이해가 반영된 농경동물 보호 교육이라는 겁니다. 제도권 교육이 된 거는 좋지만, 그래서 이 농림부에서 우수 사례로 보이는 피문화원 등 이런 우수 사례가 축산단체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체험 교육이거든요. 근데 동물단체가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농식품부와 직능단체와 이 전문가가 만든 초등학교 교재도 보니까 OI에서도 농장동물이라 그러는데 이걸 경제동물로 이름해가지고 바꿨더라고요. 그동안에 파메니멀도 그리고 우리 동물보호법, 동물보호 행정에 농장동물이라 그러는데 이걸 경제동물로 이름이 바뀌었고, 또 파충류나 이런 걸 반려동물로 해가지고 이 교재에 소개가 돼가 있고, 실험동물이 빠졌고요. 초등학교 올챙이 키우는 것들 중에 동물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산업 이해가 반영된 농장동물 교육이어서 농식품부가 이게 크게 한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식품부의 전체적인 게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동물복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이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내용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난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공장식 사육이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역학조사는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전파 중심의 역학조사가 아니라 큰 주제를 가지고 역학조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최근 국제 세미나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도 미국 CDC의 논문에 보면은
이게 사육하고 관계 있는 걸로 나타나 있고 사육 밀도가 높고 이동식이고 특히 그 1살짜리 미만 낙타가 이 어미 낙타하고 떨어졌을 때 병원성이 높아져 가지고 감염이 하는 걸로 이렇게 그 공식적인 연구 논문들이 나와 있고 이래서 사실 이런 문제도 그 동물의 그 사육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좀 근본적인 면에서 우리가 역학조사를 안 하고서는 이 전체적인 그 농식품의 패러다임이 바뀌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을 제가 그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낸 그 내용을 받은 내용을 첨부 자료를 했는데 보면은 그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동물팀장은 최근까지 하면 자치단체 감독행정 연 1회 이상 시설 기준이라든지 영업 준수 사항이라든지 도축장의 1회 이상 교육 실수를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물보호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회답을 한 예가 있고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적극적인 역할 가능성이 조직 예산이라든지 조직을 투입하지 않고도 지금 현재 체제로서 할 자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그 남은 기간에 그 우리 동물단체나 각 단체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 5개년 계획을 살펴봐야 되겠고 또 국회에서도 이런 사항에 관해서 국정감사를 이 항목으로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느 국회의원도 이걸 그 주요 사안에 관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분도 없고 또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점이 그 정기 국정감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견장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신데 저희가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순서를 해주셨습니다.